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의 시대,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과학은 뭐 좋은 거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이 정도 수준의 답밖에 하질 못하는데요. 과학은 네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충족되어졌을 때 이 과학과 그리고 과학의 탐구가 일어나게 되고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험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량적 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학적 기계적 원리, 네 번째는 진보적 원리인데요. 이 네 가지 원리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경험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감,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시각, 촉각, 그다음 미각, 후각,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청각이 있잖아요.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돼요. 이 감각에 의해서 확인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과학의 대상이고 과학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량적 원리입니다. 정량적 원리는 측정 가능하냐예요. 이게 무게로 측정될 수 있느냐, 아니면 길이로 측정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측정할 수 있느냐가 과학의 어떤 두 번째 원리죠. 그리고 역학적 원리입니다. 이건 기계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구공을 보면은요, 저 위에서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저 빨간 공을 맞힐 텐데요. 그 빨간 공이 어디로 갈까요?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하고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하죠. 수학에서는 이걸 벡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해가지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인 원리죠. 때리면은 어떻게 힘의 보전에 의해서 힘의 보전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힘이 분산되면서 하나는 위로 옆으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역학적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진보적 원리입니다. 과학은 항상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진보한다. 이 진보가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선형적으로 쭉 진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업 앤 다운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데 계속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진보하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 원리는 왜 그러냐면 과학적 발견은 축적되니까 그래요. 새로운 발견들이 오면은 하나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확 뛰어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과학 철학자였던 토마스 쿤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죠. 과학혁명의 대전환. 왜 그러냐면 과학과 또 과학 기술과 지식들이 조금씩 추적되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폭발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즘 요즘 근래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진보적 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좀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과학적인 원리들은요. 2045 2045년. 사실 이 타임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건 사실 지금보다 약 10년 전에 나왔던 타임즈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에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특이점이라고 하죠. 처음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 이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가능성, 과학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학주의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과학은 본래 자연과 물질 영역에 제한된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과학은 제국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과학적 방법론은 세상의 지배적인 도구마가 된다. 이것을 과학주의라고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했던 이 네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원리로 이 세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부류가 과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좋은 것이되 과학주의, 이 네 가지 원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겠다고 드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대사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원리들을 이렇게 절대화시킵니다. 어떻게 절대화시키냐면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찰하고 실험을 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실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과학을 통해 인간은 계속 진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역사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과학적 어떤 실험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와 과학 원리들을 찾아가는 방식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하고 설명하여 이에 맞도록 인간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절대 진리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학문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제 Artificial은 이제 인위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위적인 지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능이라는 것을 사람들마다 아직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지능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을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AI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사품들이지 인간의 지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게 챗 GPT라는 거잖아요. 이 챗은 채팅한다고 할 때 채팅이고요. 이 구글이라는 그 AI 만든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 프로그램을 미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생성을 시켰다. 어떤 지식을 생성시킨다. 라는 것에서 챗 GPT라고 얘기하고 대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챗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챗 GPT는 generative, 생성하다.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문자를 생성해내요. 근데 pre-trained, 먼저 훈련되어졌어요. 먼저 교육받았어요. 그럼 뭘 교육받았겠어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다 교육받은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지식 중에서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GPT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이끌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챗 GPT는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에는 진짜 사실도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답에는 사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답이 많겠죠. AI 기술과 그리고 미래 교회의 관계는 어떨까? 그리고 또 AI 기술은 우리 교회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이 챗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교회 교육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리 교육과 여러 교육에 있어서 챗 GPT 이러한 AI 기술은 앞으로 이용 범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